2019년 DC 코믹스 캐릭터와 좀비가 결합된 디시즈드 만화책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DC 코믹스는 디시즈드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디시즈드 어 굿데이 투 다이와 디시즈드 더 언킬러블 만화책을 연달아 출판했는데요. 이 만화책도 좋은 성과를 거두자 DC 코믹스는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5부작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시리즈 디시즈드 호프 앳 월즈 엔드라는 만화책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판된 디시즈드 호프 앳 월즈 엔드는 좀비 바이러스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캡틴 아톰의 폭발로 세계의 도시가 파괴된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15개의 에피소드는 디시즈드 메인 이벤트에 등장하지 않았던 블랙 아담의 정체성과 그의 강대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히어로들의 모습을 담고 있죠. 또한 일반 시민들의 모습과 렉스 루터의 활약상도 함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디시즈드 시리즈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플래닛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하고 있는 지미 올슨은 오늘도 히어로들의 사진을 윤화하면서 그들을 기록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데일리 플래닛의 편집장 페리 화이트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페리 화이트는 특히 슈퍼맨이 다크사이드를 때리는 사진이 마음에 든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미 올슨 역시 그의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보그에 의해 컴퓨터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된 페리 화이트와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좀비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지미 올슨은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그대로 얼어버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좀비로 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할 수 없이 지미 올슨은 아직 변하지 않은 직원들과 안전한 방으로 대피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좀비들의 공격으로 그들은 곧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좀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잠잠해지자 지미 올슨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요. 그곳에는 데일리 플래닛을 혼자 청소하고 있던 슈퍼맨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렇게 지미 올슨을 발견한 슈퍼맨은 그에게 생존자들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홀로 건물 안에 있는 좀비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데일리 플래닛의 입구를 단단히 막으면서 새로운 안전지대가 생겨나는데요. 이후 좀비 바이러스는 수많은 히어로들과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캡틴 아톰이 폭발하면서 데일리 플래닛이 있는 메트로폴리스를 포함한 3개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죠. 물론 지미 올슨 일행이 머물고 있던 데일리 플래닛은 새로운 그린랜턴 디나 랜스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후 이곳의 생존자들은 모두 고독의 요새로 은신처를 옮기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지미 올슨은 우리들이 누구에게 구해졌고 내일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히어로들의 모습을 담기로 결심합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자 단 몇 분 만에 블랙 아담이 다스리고 있는 칸다크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우티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블랙 아담은 이 바이러스가 혈액과 전자기기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칸다크의 인터넷을 모두 끊으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좀비들을 착실하게 처리하고 있던 블랙 아담은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와 좀비와 자신의 백성들까지 죽여버리는데요. 그가 백성들을 학살한 이유는 좀비의 매개체가 되는 백성들이 사라지면 좀비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죠. 물론 좀비가 창궐한 지역의 백성들만 죽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블랙 아담은 자신의 선택을 괴로워하며 왕자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데요. 그 무렵 다른 히어로들은 블랙 아담과 달리 생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시키고 있었지만 피난처가 부족해지면서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마샨 맨헌터가 나타나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고 비교적 안전한 칸다크라는 나라가 있으며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블랙 아담에게 안식처와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마샨 맨헌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와 함께 칸다크로 날아가 블랙 아담에게 생존자들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히어로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블랙 아담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매몰차게 쫓아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왕자로 돌아온 블랙 아담은 슈퍼맨이 말한 백성과 연민이라는 말을 계속 고민하다가 보레누스에게 자신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한 일을 백성들이 알아줄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보레누스는 블랙 아담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결국 백성들도 블랙 아담이 백성들을 죽인 사실을 알아챌 거라고 말하죠. 그러자 블랙 아담은 백성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변신을 풀고 테스 아담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칸다크가 생존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요.
백성들은 거만한 블랙 아담이 홀로 국가를 지켜낸다고 해도 결국 나머지 세계가 무너지면 절대로 혼자서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블랙 아담은 착잡한 심정으로 거리를 걷다가 울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요. 그 여자는 블랙 아담의 공격으로 자신의 아들이 크게 다쳤다면서 울분을 토했고, 잠시 블랙 아담을 변호하던 테스 아담은 이내 포기하고 아들을 돕고 싶다면서 그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좀비로 변한 아들이 공격하면서 블랙 아담은 변신도 하기 전에 얼굴이 긁히면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죠. 초대 키드 플래시이자 3대 플래시인 월리 웨스트는 자신의 여자친구 린다 박을 지키기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어달라는 린다 박을 안심시킨 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키스톤 시티를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전자기기를 파괴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피드를 너무 올려버린 월리 웨스트는 결국 스피드포스 안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지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미스터 프리즈의 슈트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있던 배트맨이 연락해 전자기기를 보거나 좀비에게 절대로 긁히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월리 웨스트가 감염되면 세상은 더욱 위험해질 거라면서 제발 숨어 있으라고 조언하는데요. 월리 웨스트는 자신이 직접 도시를 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나이트윙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하죠. 그렇게 연락이 끊기자 배트맨은 이미 죽어있는 나이트윙과 레드 로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고, 이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배트맨도 좀비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키스톤 시티를 돌아다니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던 월리는 어느 시점이 되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월리는 지원군을 부르기 위해 스피드포스를 사용한 최초의 인간으로 알려진 맥스 머큐리와 2대 키드 플래시 바트 앨런이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한 그는 맥스 머큐리와 바트 앨런, 뒤늦게 합류한 제시 퀵에게 빠르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하는데요. 그들이 힘을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맥스 머큐리는 텐덤 코스믹 트레드밀을 이용해 감염되지 않은 20만 명의 키스톤 시티 사람들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월리 웨스트와 바트 앨런이 텐덤 코스믹 트레드밀 위를 달리면서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을 열었고, 맥스 머큐리와 제시 퀵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로 보냈는데요. 마지막 한 사람을 구출하는 순간 바트 앨런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큰 위기에 처해지죠. 그러자 맥스 머큐리는 월리 웨스트에게 자신이 바트 앨런을 구할 테니 계속 포털을 유지시켜달라고 부탁하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맥스 머큐리는 좀비 한가운데로 떨어진 바트 앨런을 구하고 포털을 유지하다가 쓰러진 월리 웨스트와 함께 기적적으로 포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맥스 머큐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월리 웨스트와 애원하는 바트 앨런을 뒤로하고 결국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한 맥스 머큐리는 월리 웨스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스피드포스 안으로 뛰어들어가 영원히 달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드니시아 시민이었던 에어리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자 자신의 연인 윙크를 보호하기 위해 무려 3일 동안 쉬지 않고 요트네임의 쿼락 요새로 직행하는데요. 요새를 지키고 있던 멘티코어와 라자 카투아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다가오자 다짜고짜 병사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윙크의 순간이동으로 무사히 요새 안으로 들어온 에어리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요새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윙크도 자신의 순간이동 능력이 앞으로 꽤 유용할 것이라고 어필하죠. 그러자 멘티코어는 사라진 2명의 정찰병인 나이트 쉐이드와 하이브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면 요새에 머물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데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에어리와 윙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들을 찾기 위해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한편 고독의 요새에서 데미안 웨인은 자신의 아버지 브루스 웨인이 남긴 장비들을 바라보며 고민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 방금 만든 차를 알프레드에게 주면서 그에게 데미안과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데미안과 함께 있게 된 슈퍼맨은 브루스가 배트맨 슈트를 남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면서 데미안을 다독거리는데요. 데미안은 아직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에 슈트가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슈퍼맨은 자신도 어렸을 땐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이후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의 생각은 옳은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브루스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가 데미안에게 배트맨의 역할을 맡긴 것은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며 데미안 역시 배트맨의 상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데미안은 사실 배트맨의 상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슈트를 입는 순간 아버지가 사라질 것이 두려워 지금까지 망설여왔다는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슈퍼맨은 브루스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실감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히어로가 되었으며 세상은 아직도 그런 히어로가 필요하고 데미안 역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죠. 그렇게 슈퍼맨의 따뜻한 말과 위로를 받은 데미안은 결국 배트맨의 유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알프레드는 기쁜 마음으로 배트맨의 슈트를 그에게 맞게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닮았다고 말하는 알프레드와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슈퍼맨과 존 켄트가 새로운 배트맨의 탄생을 축하해주죠. 이렇게 새로운 배트맨이 탄생할 무렵 에어리어 윙크는 사라진 정찰병들을 찾던 중 거대한 군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선두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던 좀비 블랙 아담이 순식간에 간격을 좁히고 에어리를 공격하는데요. 그 순간 윙크의 순간이동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에어리는 빠르게 윙크를 안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쿼락 요새로 날아가기 시작하죠. 존 켄트는 좀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슈퍼맨과 해적 광 케이블을 파괴하고 고독의 요새로 복귀하는데요. 카산드라 샌드마크가 데미안 웨인이 원더우먼의 인비저블 제트를 훔쳐 사라졌다는 말을 하자 그는 급히 그녀와 함께 데미안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빠르게 데미안을 따라잡은 그들은 다시 고독의 요새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는데요. 데미안은 고담시에 있는 엄마를 찾아야 한다면서 그들의 말을 거부했고 데미안을 다시 설득하던 그들은 이내 포기하고 결국 그와 함께 고담시로 향하죠.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여행은 좀비 카이트맨이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제트에 부딪혀 죽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담시에 도착한 데미안은 자신의 엄마 탈리아 알굴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고담 시장을 죽이기 위해 고담시에 나타났다면서 그들을 엄마가 있는 고담 은행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은행에 몰려있는 좀비들을 간단하게 물리치면서 내부로 들어간 그들은 마침내 탈리아 알굴을 만나는데요. 탈리아 알굴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무리하다가 자신의 아들 데미안에게 브루스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배트케이블을 향한 그녀는 레드후드가 만들어 놓은 무덤을 보고 슬픔에 빠지는데요. 바로 그때 배트맨을 찾아온 스테파니 브라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배트맨을 꼭 찾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얼마 후 데미안에게 배트맨이 죽고 자신이 배트맨을 이어받았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데미안과 슬픔을 공유하다가 결심하죠. 데미안이 새로운 배트맨이 되었다면 이제 자신이 배트맨의 로빈이 되어 배트맨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오늘은 일반인 시점에서 바라본 좀비 아포칼립스와 블랙 아담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플래시 패밀리의 희생정신과 새로운 배트맨과 로빈의 탄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블랙 아담의 좀비 군대와 슈퍼히어로들의 본격적인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렉스 루터와 아톰 스매셔, 호크맨, 블랙 만타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과연 슈퍼히어로들은 블랙 아담의 좀비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